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공급에 대한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그리고 제 정규 강의 접수 기간입니다. 그리고 제 책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원룸 주택도 3룸까지 허용. 분석할 필요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 왜 이럴까요? 저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왜 이럴까? 어떤 맥락에서 이럴까? 목적이 뭘까? 이걸 통해서 누가 이득을 얻을까? 이걸 통해서 어떤 기회가 만들어질까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과도하게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한테 적용을 시키시고, 비난하시고, 그러면서 시간이랑 에너지를 다 보내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딱 읽어보시면 원룸 주택도 3룸까지 호용이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뭐 그냥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저 같은 사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주택 공급이 진짜 부족하구나. 공장도 개조하고, 호텔도 개조하고, 모텔도 개조하고, 원룸을 3룸, 뭐, 그리고 오피스텔, 뭐, 이런 거 다 사람들이 주거 대용으로 대체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의도를 했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허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주택이 충분하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뭐 대단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이게 한동안 정말 주택 공급이 부족한가 보다. 그게 아니면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방 면적을 늘려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생수도 마찬가지고, 오피스텔이 갑자기 상승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더욱 생각을 해보면 정부에서 발표했던 어떤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것들 중에 지금 현실적으로 눈에 공급이 된 게 없죠. 전 여러분들이 저랑 비슷하게 이런 시선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를 도대체 왜 했을까?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거 네 생각이 아니냐? 맞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댓글을 다시는 거잖아요.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 당연히 제 생각이죠, 여러분. 당연히 제 생각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공무원이시거나 공공기관을 다니시면 아무 이유 없이 쓸데없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행정적 낭비인지 아실 거예요. 이유 없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발생했던 정부 대책이나 부동산 관련된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때마다 저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와 반면에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서로 다투시거나 감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식의 해석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자기의 어떤 경험이 쌓일 거니까. 그런데 그걸 연속적으로 지금 해오신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을 거라고 봐요. 잊으면 안 되겠죠. 특히 서울,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에 2022년도랑 2023년도에는 신규 공급이 부족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구축 공급도 부족해요. 플러스 알파로 전세 공급도 부족해요. 플러스 알파로 월세 공급도 부족합니다. 이런 시장을 저희가 과연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이게 구축 매물이 묶인 이유는 규제 때문이니까 규제를 풀면은 다시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들게 돼 있죠. 국민 정서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다주택자라는 금기어를 다시 꺼내야만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대선에서 어떤 분이 되시든 간에 실행이 과연 녹록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 기사를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주택이 정말 부족하긴 부족한가 보구나.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요. 발굴해서 짓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서울에 발굴해서 짓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막 얘기가 나왔던 게 용산 차량 기지창, 그리고 상암의 그 랜드마크 부지, 그리고 서부 면허시험장, 그리고 태릉 CC가 대표적이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어디가 지어질 것 같으세요? 지금 제대로 아파트가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가 저렴한 가격에 어디가 공급이 될 것 같으세요? 태릉 CC가 지금 또 얘기가 있나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발표할 때 여러분들은 발표한 사람이 원하는 반응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제 공급이 된다. 이제 난리가 났다. 지금까지 공급 발표한 거 다 합치면 뭐 셀 수도 없을걸요, 여러분? 정말 발표만 한 거 다 그냥 그대로 교집합해서 더해버리면 500만 원도 넘을 거예요. 어디 있죠? 보이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공급이 충분하다면 도대체 과연 이건 왜 할까요? 그러니까 기사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과연 이게 의도가 뭔가,
굳이 이런 일을 왜 만들어냈을까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하신 분들이 생존을 했고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은 끝까지 좀 손해를 많이 보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거 상품을 너무 옥조이다 보니까 상가랑 토지랑 기타 상품으로 사람들이 퍼져서 폭등한 시장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남겨야 되는 건 이거죠. 지금 만약에 이 방향대로 간다면 주택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가 아니었던 거를 주택처럼 쓰게 만들어준다면 과연 사람들의 수요를 얼마나 소화해 줄 수 있을까? 이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왜 인기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공장을 개조하고 호텔과 모텔을 개조하고 그리고 뭐 임대주택이랑 그리고 이제 아파텔, 생활숙박시설 이거를 전부 다 총 파워를 동원해서 아파트처럼 꾸미거나 바꿨으면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었잖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효과 느낀 적 있으세요? 오히려 오피스텔이랑 생수만 폭등하지 않았어요? 빌라까지 폭등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폭등했어요, 정말로. 막 2배 이상 폭등한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뭘 눈치채야죠? 맞아요. 아파트를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아파트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대체를 하려 그래도 이 수요를 소화할 수 없는 건지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걸 알아둬야 앞으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주거 상품이 나왔을 때 아파트의 수요를 앗아갈 수 있겠다라는 감이 드시겠죠. 아파트의 특징은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첫째로 일단 학교예요, 여러분. 일단 아파트가 되게 소규모 있잖아요. 소규모는 투자 상품이 많고 1인 가구가 많이 있지만 애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사를 쉽게 가지 않아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이에요.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학군 지역은 여전히 강세죠. 자, 그런데 원룸 지어진 지역, 오피스텔 지어진 지역, 생수기 지어진 지역이 아파트가 지어질 때처럼 학교 건설이 의무화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군도 조성이 안 되고 상업지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술 먹는 곳, 유흥업소, 기타 등등과 맞닿아 있어서 교육 환경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100%는 아닙니다. 물론 여건상 좋은 지역도 있겠죠. 근데 그런 데는 어김없이 아파트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원룸을 3룸까지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룸을 지을 때 제가 얘기하는 학군이 이게 의무화 될까요? 아니요. 아직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어떤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를 원하는 거고 그걸 대체할 수 있을지 따질 때 하나씩 따져보는 거예요. 학군. 그러면 대체할 수 있겠다. 또 뭐가 있을까요? 거래 사례가 있겠죠. 거래 사례가 충분하기 때문에 시세가 조성이 돼 있어서 나중에 내가 언제든지 옮겨 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거래 사례가 아파트보다 현격히 적겠죠. 그럼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커뮤니티 시설. 커뮤니티. 근데 따라가기 어렵죠. 또 뭐가 있죠? 본인들만의 주거 어떤 그 단체들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이 복지나 아니면 관리비 조율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약하겠죠. 왜냐면은 아파트처럼 대형 평수도 모여있고 소형 평수도 모여있고 중형 평수도 모여있고 이렇게 해서 아시겠지만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관리 부분 때문에 관리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거저거 다 따져봤을 때 아파트의 수요를 아직 소화를 못하고 있고 흡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앞으로 이런 대체 상품을 임의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어떤 한 포인트에서 아파트의 수요를 끌어당기는 게 눈에 들어오시면은 그건 그때부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룸 주택을 3룸으로 바꿨더니 인근의 아파트 수요를 쭉 빨아들이더라. 그런데 얘를 확대한다. 그러면 그건 공급의 확대 시그널로 보셔도 되겠죠. 하지만 얘를 원룸을 3룸으로 바꿔봤자 시장에서 반응이 없다면 이런 정책을 더 펼쳐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호텔, 뭐 모텔, 오피스텔, 생숙, 별의별 거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지금 잡혔나요? 안 잡혔잖아요. 그러면 얘도 소용이 없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수요와 공급이에요. 근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지금 공급을 너무 줄여놨기 때문에 눈이 뻔히 보이는 거고 수요는 못 맞춰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겠어요. 수요 맞추기 게임이잖아요, 투자가. 그런데 그 수요에 대해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기사를 읽고 공부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면 나만의 감이 생겨서 내가 뭔가 도전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하는 모든 행위는 일종의 도박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확률이 100%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해보니까 부동산 영역은 경험이랑 어떤 지식이 쌓이면은 확률이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또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수요가 자꾸 이렇게 공급을 일정 기간 동안 안 해주면은 수요가 참다가 폭발해 버리니까 약간 이 가속도가 붙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폭등이 일어나는 거긴 한데 참 안 좋은 면이죠, 시장에.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 앞으로 여러분이 수요라는 거를 해석을 할 때 계속 이런 걸 지켜보시면 알잖아요. 아, 이런 수요를, 이런 공급을 해줘봤자 수요를 소화를 못 시키는구나. 아, 이걸 공급하니까 수요가 진짜 소화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하시다 보면은 정작 여러분이 공급이 있을 때 해석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버릴까요? 지금 검단 신도시 어떠세요? 검단 신도시. 어떻게 될까요? 인천이 초토화될까요? 경기도가 초토화될까요? 저는 검단 신도시 입주에 대해서 이미 의견을 드린 지가 지금 3년이 다 돼갑니다. 정말 오래됐고요. 제 그 의견 안에 포함됐던 데가 어디예요? 예, 계양구예요. 계양구. 저는 계양구란 지역을 정확히 스나이핑해서 강력하게 추천을 해왔었어요. 예전에. 많은 분들이 검단 신도시 때문에 엄청나게 꺼렸었죠. 인천에 대해서. 하지만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도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을 하고 이런 게 나와도 이 공급이 유의미한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시야를 가지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